자, 만약에 인공지능이 애써 배운 것들을 자꾸만 잊어버린다면 어떨까요? 마치 학습하는 법 자체를 잊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오늘은 바로 이 문제, 그리고 이걸 해결할 정말 혁신적인 최신 연구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날 AI가 가진 좀 이상한 한계점에서부터 시작해 볼 거고요. 그리고 기억의 비밀을 파헤쳐서 그 안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낼 겁니다. 그 다음엔 새로운 해결책을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어떤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한 AI 모델들조차도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날 가장 진보했다고 하는 AI랑 기억상실증 환자, 이 둘 사이에 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근데 그 답을 들어보시면 현재 AI 발전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가 뭔지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정답은 바로 선행성 기억상실증이랑 비슷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둘 다 과거의 기억은 멀쩡히 가지고 있는데 어떤 특정 사건 이후로는 새로운 장기 기억을 만들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대규모 언어 모델, 우리가 LMM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똑같아요. 훈련이 끝난 그 컷오프 날짜 이후의 정보는 영구적으로 학습하지 못하고 마치 그 시간에 딱 갇혀버린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LLM은 실시간으로 배울 수가 없다는 거. 뭔가 새로운 걸 가르치려면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모델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훈련시켜야만 합니다. 이걸 사람으로 치면 새로운 지식 하나 배울 때마다 기억을 통째로 리셋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 비효율적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처럼 진짜 지속적 학습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자,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은 진짜 기본으로 돌아가서 질문을 던져야 했습니다. 잠깐만, 그럼 학습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거지? 하고 말이죠. 그 해답의 열쇠는 바로 연관기억이라는 개념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 얼굴을 딱 보고 이 사람 이름이 뭐였지? 하고 떠올리는 것처럼 서로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정보 조각들을 연결하는 능력이에요. 바로 이게 모든 학습의 가장 근본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이걸 아주 똑똑한 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키와 값이라는 한 쌍의 정보를 받아서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학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키만 딱 보여주면 거기에 연결된 값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죠. 단순히 정보를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보들 사이에 관계를 학습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연구진들은 이 연관기억이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아이디어를 AI 모델 전체에 한번 적용해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AI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아하 하는 순간이었죠. 이 연구의 핵심 통찰은 바로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AI 모델의 구조, 그러니까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최적화 문제, 다시 말해 학습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데이터를 보고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AI의 뼈대 그 자체도 무언가를 배우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발상이죠? 예를 들어서 AI 안에는 문장의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도록 돕는 어텐션, 메커니즘 같은 부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연구는요, 바로 이 부품들 하나하나가 끊임없이 어떤 정보 키가 다른 정보값이랑 관련이 있는지 학습하는 아주 작은 연관 기억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AI를 훈련시키는 핵심 과정인 역전파 역시 또 다른 기억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역전파는 AI가 틀렸을 때 그 오류 신호를 보고 정답 쪽으로 가중치를 조금씩 수정하는 과정이잖아요. 바로 이 과정 자체가 데이터라는 입력과 오류라는 출력을 연결하는 거대한 연관기억 시스템이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결국 딥러닝이라는 건 마치 그 러시아 인형, 마트료시카 아시죠? 큰 인형 안에 작은 인형, 그 안에 더 작은 인형이 들어있는 것처럼 학습 과정 안에 또 다른 학습 과정이 겹겹이 쌓여있는 구조였던 겁니다. 각 층이 자신만의 기억을 가진 말 그대로 중첩된 학습 시스템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AI가 중첩된 기억 시스템이라는 걸 이해하고 나니까 연구진들은 이 원리를 이용해서 AI의 기억 상실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 즉 새로운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호프 아키텍처입니다. 이름 그대로 AI가 끊임없이 배울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모델이죠. 이 모델은 물론 방금 우리가 살펴본 중첩학습 원칙을 바탕으로 설계됐습니다. 이 아키텍처의 핵심은요, 바로 서로 다른 속도로 학습하는 층들로 이루어진 연속체 기억 시스템입니다. 즉각적인 정보에 빠르게 반응하는 고주파층, 좀 더 안정적인 중주파층, 그리고 핵심 지식을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아주 느린 저주파층이 있는 거죠. 이게 마치 우리 뇌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천천히 굳혀나가는 방식과 아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구조는 마치 정교한 필터처럼 작동합니다. 새로운 정보가 막 쏟아져 들어오면 일단 빠른 층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정보만이 느린 층으로 걸러져서 영구적인 지식으로 저장되는 거죠. 덕분에 사소한 정보들 때문에 기존의 중요한 지식을 몽땅 잊어버리는 파국적 망각 현상을 막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접근 방식, 과연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까요? 네, 그 결과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먼저 아주 긴 글을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시험해 봤습니다. 여기서 토큰은 단어나 글자 같은 데이터 단위를 말하는데요. 호프 아키텍처는 무려 1000만 토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책 수십 권에 달하는 분량이거든요. 이 엄청난 양의 텍스트를 입력받고도 그 내용을 90% 이상 정확하게 기억해냈습니다. 이건 기존 모듈들을 그냥 압도해버리는 놀라운 성능이죠. 지속적 학습 테스트는 더 인상적이었어요. 모델한테 새로운 언어를 하나 가르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어를 가르친 뒤에 둘 다 번역하게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모델들은 두 번째 언어를 배우면서 첫 번째 언어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파국적 망각을 겪으면서 실패했어요. 하지만 호프 아키텍처는요, 첫 번째 언어를 전혀 잊지 않고 두 언어를 모두 완벽하게 학습해냈습니다. 이 획기적인 발전은 우리를 한 번 배우면 그대로 멈춰버리는 정적인 AI의 시대를 지나서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성장하고 적응하는 역동적인 AI의 시대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강력한 질문을 던지죠. 학습을 멈추지 않는 AI로 우리는 과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무한한 가능성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